안녕하세요. 더불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책 표지에 보면은 인간의 감성은 사라지고 문명의 발달로 인한 안락과 획일성만 남은 멋진 신세계. 그 유토피아의 환상이 빚어낸 미래 사회의 비극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헉슬리가 1933년에 발표한 소설입니다. 이분은 시인으로 시작해서 이미지스트 운동에도 참여했고, 그 다음에 크롬옐로우라든지 연애 대위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어떤 회의적 경향을 대변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도덕적 확신을 토대로 한 냉소주의와 지적 대화가 혼합된 실험성 강한 작품을 발표하며 20세기 대표적 작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멋진 신세계는 말 그대로 정말 멋진 세계예요. 지금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닮은 점도 있는 그런 세계인데요. 이 세계에는 어떤 태어난 아이에 대한 그런 의무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직업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가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제가 1등급으로 태어났는지 2등급으로 태어났는지 3등급으로 태어났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정부에서 병에 난자를 키워서 아기를 생산을 해요. 아기를 생산을 해서 1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수면학습이라는 것으로 세뇌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 교사로 세뇌학습을 받으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교사로 지내면 되는 거고,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수면학습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다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공장에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자기 직업에 대해서 회의를 갖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고 살 수 있도록 계속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기쁨을 느껴요. 그리고 괴로운 일이거나 기분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마약과 비슷한 소마라는 알약을 먹습니다. 그거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즐거움만 남게 돼요. 괴로움, 슬픔, 고통은 이 세계에는 없어요. 일도 그렇다고 오래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일도 정해진 짧은 시간 동안만 하면 돼요. 일이 끝나면 지금 하는 말로 저녁이 있는 삶이 주어집니다. 그냥 즐기는 삶이 돼요. 자유로운 연애, 사람한테 고통받지 않는 연애. 이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유로운 섹스, 자유로운 만남, 자유로운 동행. 의무감은 전혀 안 가져도 돼요. 부모에 대한 동양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집을 사야 되는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어떠세요? 여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좋은 세계죠. 하지만 이 세계에 단점이 있어요.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책을 읽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할 필요도 없고 책을 읽을 필요도 없기 때문이에요. 국가에서 다 알아서 해주기니까 전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요새처럼 집을 평생 벌어 먹고 살아도 집을 사기 힘든 그런 요즘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세계가 오히려 더 동경되는 그런 세계 같지가 않나요? 그런 이 세계에 원시 사회에서 살던 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원시 세계는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예전에 인디언 국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조금은 지저분한 환경, 부모를 모셔야 되고 부모를 봉양을 해야 되고 또 자녀와 내 형제 자매와 서로
싸워야 되고 음식이 없으면 구해야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절 앞에서 노출돼야 되고 병 앞에 노출돼야 되고 고통스러운고 희노애락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존이 이 신세계에 들어와서 발달된 문명, 걱정 없이 사는 이 사람들의 세계에 처음에는 동경하고 부러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 생각 없이 사는 이런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서 어린아이로 평생을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자기의 생각 없이 사는 이 세계가 과연 행복한 세계일까라는 그런 회의감을 갖고 자기의 세계로 결국은 돌아간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읽을 때는 생각도 할 수 없고 책도 읽을 수 없는 세계는 사는 게 아니다. 이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없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젊은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런 세계가 더 그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살기가 힘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만족감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스스로 내가 벌고 한 걸로 내 삶을 죽을 때까지 책임지고 살지 못하는 이상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고 그냥 즐기고 살기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오히려 더 바라고 있지는 않는지. 저도 한때는 그런 조금 힘들 때는 그냥 집 걱정 없고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매일 그냥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 없는 삶이 정말 많이 인간적인 삶은 아니겠다. 이거는 인간적인 삶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기 책에 보시면은 거의 끝부분에 존이 이 멋진 신세계, 문명이 발달된 세계의 총통한테 항의하는 내용이 나와요. 반감을 갖고 자신이 이 세계는 잘못된 세계다라는 거를 자기의 생각을 또박또박 따질 때마다 총통이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하는 대화가 나옵니다. 잠시 읽어드릴게요. 먼저 총통이 이야기합니다. 강철이 있어야지 비로소 자동차를 만들 수 있지. 게다가 사회가 불안정해야만 비로소 비극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고 말이야. 하지만 지금 세계는 안정되었어. 게다가 인간들은 행복하고 말이야. 그들은 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지. 그리고 얻을 수 없는 것들은 아예 원하지를 않아. 그들은 이제 불편함을 모르지. 게다가 결코 질병이라는 것을 모르고 말이야.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행복하게도 열정이니 고령이니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지.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경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야. 또한 그들은 아버지니 어머니니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 정신적인 시달림을 받지도 않아. 애정을 모두 쏟아부어야 하는 아내, 자식, 연인. 이런 것들은 말할 나위 없이 생각할 필요조차 없고 말이야. 그들은 조건반사 교육을 받아서 사실상 마땅히 해야만 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지. 문제가 생기면 항상 소마라는 것이 있고 그런데 당신은 그 소마를 자유라는 이름을 내걸고 창밖으로 내던져 버렸지. 안 그런가 야만인? 자유라고 하면서 말이야. 델타 계급들에게 자유를 이해시키려고 하다니. 그런데 이번엔 또 뭐라고? 사람들에게 오셀로를 보여주라고? 오셀로? 불쌍한 친구 같으니라고. 여기서 오셀로는요, 존이 엄마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그 섹스피어가 지은 오셀로라는 책을 이야기합니다. 존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이라는 것을 희생해야만 해. 행복을 택할 것 아니냐 아니면 사람들이 고급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을 택할 것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거라고. 우린 이미 고급 예술이라는 것을 희생시켰어. 그 대신 촉감 명화와 방향 오르간 같은 것을 얻게 된 거지. 어떠세요?
이 신세계에서는요, 안정이라는 것을 위해서 어떤 생각이라든지 고급 예술, 그런 거를 갖다 말하자면은 희생한 거죠. 그런 거를 갖다 버리고 안정을 택한 거예요. 고통, 불안, 아니면은 뭐 고민, 이런 거를 하지 않는 그런 편안한 삶, 그런 거를 원하는 대신에 내가 버린 거죠. 엄격히 따지면 내가 버린 게 아니라 국가에서 통제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국가에서 통제한다는 것을 조는 반대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는 거부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총통은 다시 얘기합니다. 부합병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서 조는 총통의 말에 계속해서 반항을 하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적인 이야기를 자꾸 질문을 합니다. 부합병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서 왜 그런 형편없는 것들을 제조해내는지 의심스럽군요. 인간 제조를 수행할 때 왜 모든 인간을 알파 더블 플러스로 제조하지 않습니까? 존의 말에 무스타파 먼드가 파한대소했다. 그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지. 우린 행복과 안정을 믿고 있다네. 알파 계급으로만 구성된 사회는 불안정하고 비참해지지 않을 수 없는 걸세. 알파 계급 노동자들로만 구성된 공장을 한번 상상해 보게나. 다시 말해서 좋은 유전자와 자유로운 선택권과 비록 제한적이나마 책임을 부여받는 것이 가능하게끔 조건 반사적으로 훈련된 개별적이고도 상호 연관이 없는 인간들로 구성된 그런 사회를 상상해 보란 말일세. 조는 총통이 말한 그런 사회를 상상해 보려고 노력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 그건 가당치도 않아. 알파 계급으로 예정된 병에서 제조되어 알파 계급으로 조건 반사화된 인간이 입실론 세미모론 계급들이나 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면 그들은 아마 미쳐버릴 걸세. 미치든가 아니면 기물을 다 때려 부수거나 할 걸세. 알파 계급들도 완전히 사회화가 될 수는 있지. 하지만 단 그들로 하여금 알파 계급의 일을 하게끔 해준다는 조건 하에서만 그렇다네. 입실론적 희생은 오로지 입실론 계급에게만 기대할 수 있는 거야. 입실론 계급들에게 있어서는 입실론적 희생은 희생이 아니라 단지 일상적인 생활에 불과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라고. 그들이 받은 조건 반사 훈련이 그들이 걸어가야만 하는 삶의 궤도를 정해준 셈이시. 다시 말해서 입실론 계급은 자신들의 궤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비록 병 속에서 제조되어 이 세상에 나오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병 속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유아적이고 태아적인 고정 상태로 머무르면서 말이야. 물론 우리들도 모두가 평생을 병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지. 하지만 만약 우리가 알파 계급으로 태어나기라도 하는 날이면 우리는 다른 것들보다는 비교적 큰 병 속에 머무르게 되는 거지. 좁은 공간 속에 머물러 있으면 고통이 심하기 때문이다. 상류 계급이 마시는 샴페인 대용액을 하층 계급의 병 속에 부을 수 없는 이치와 마찬가지일세. 여기서 보면은 총통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들도 모두가 평생을 병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지. 하지만 만약 우리가 알파 계급으로 태어나기라도 하는 날이면 우리는 다른 것들보다는 비교적 큰 병 속에 머무르게 되는 거지.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생각이 없고 지금 현재 생활에서 변함없이 안주하거나 아니면 더 뛰어오르지 않으려고 아니면 성장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머무르고만 있다면 그냥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 내게 주어진 이 병 속에 그냥 갇혀 있는 것 아닐까. 그럼 이 멋진 신세계에서 사는 거나 지금 현재 내가 사는 세계와 무엇이 다를까? 결국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부분을 보면서요. 자, 또 다른 부분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에서 보면은
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치란 특정한 개인 의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에 의해서만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귀중한 것일 때 위험과 더불어 저절로 따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총통이 어떻게 얘기를 하나 볼까요? 우리는 인디언이 아니야. 문명인은 불쾌한 것을 억지로 참아야 할 필요가 없어. 게다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포드님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조차 금지시키셨네. 인간이 독자적으로 일을 한다면 그건 곧 사회 전체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할 따름이지. 그러면 자아부정은 어떻습니까? 신을 가지고 있다면 자아부정을 할 이유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산업 문명은 자아부정이라는 것이 없을 때에만 비로소 가능하다네. 자아부정이라는 것이 있다면 운명의 수레바퀴는 곧 멈추게 되는 거지. 그러면 순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결은 정열과 신경쇠약을 의미하지. 그런데 정열과 신경쇠약은 불안정을 의미한다네. 게다가 불안정은 문명의 종말을 의미하지. 다량의 사악한 쾌락이 없으면 문명도 끝이야. 자, 어떠세요? 존은 총통에게 최대한 인간은 쾌락이라든지 안정된 삶에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총통은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박하는 말을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총통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다음에 반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솔직히 이 대목을 읽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렇지. 문명인은 불쾌한 것을 억지로 참아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요즘 같은 세상에 발달된 기술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미리미리 캐치하고 미리미리 알맞은 정보를 전해주고 기분이 나빠질 것 같으면 좋은 음악을 안내해주고 이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라고 안내를 해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작은 의미의 지금 이 멋진 신세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존은 그 총통의 말에 결국에 가서는 반박을 못합니다. 결국엔 반박을 못하고 그냥 이 멋진 신세계라는 곳에서 적응을 못하고 자기 혼자만이 살 수 있는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자가 이거를 1933년에 썼다고 하지만 저는 이 저자가 되게 참 어떻게 보면 천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2000년대, 2033년? 그러니까 미래의 세계는 이럴 것이다라고 썼다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2022년에도 이 올더스 헉슬리가 쓴 이 멋진 신세계의 세상이 지금 현재에도 저는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현재에만 안주하고 머문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병 속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멋진 신세계가 정말 좋은 세계? 그런 세계가 조금 생각을 안 하더라도 차라리 그런 세계에서 즐겁고 그냥 재미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희노애락을 내가 느끼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병에 걸리고 그래도 내 나름대로의 그냥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